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월 18일 월요일 10분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살펴보면요. 양시장 모두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상승 종목수가 721개, 하락 종목수가 900개 이상 많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투심이 많이 위축됐었죠. 수급을 보시면 우선 코스피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의 매도는 여전히 이어졌고 개인이 코스피에서만 2조 원 넘게 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수급을 살펴보면 역시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코스피에 비하면 기관의 순매매 금액은, 순매도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죠? 1,000억 원, 2,000억 원 매도하다가 매도 규모가 크진 않다. 개인은 지난 12월 29일부터 연일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국내 증시 내용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 기대감을 갖게 했었던 부양책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이 선 반영된 측면에서 재료 노출로 인식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작 미중 갈등의 중심에 있는 중국 증시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미중 갈등 확산도 투심의 부담 요인이었고요.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이어진 가운데 개인만 코스피에서 2조 1,000억 원을 매수를 했고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목요일 외국인이 매수했었죠. 4거래일 만에 매수했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삼성전자를 금요일날 또 매도를 했고 기관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현재 6거래일째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매도한 거는 포함해서 6거래일째 매도 지속. 특히 기관의 경우는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부터 4위 현대차까지 4개 종목 모두를 6거래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4개의 종목을 6거래일째 매도하고 있다. 양시장의 하락률이 큰 차이가 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서부터 50위까지 50개 종목 중에서 지난 금요일날 4개의 종목만이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46개 종목은 하락했던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10개 종목이 상승한 것을 보면 50개 중에서 10개 종목이 상승, 40개 종목 하락. 이런 점을 봤을 때 코스피가 더욱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약세가 극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율은 추가 부양책에 따른 금리 상승 우려 속에 상승을 보였고요.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뉴욕 3대 지수를 보면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나스닥의 하락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근데 1% 넘는 하락은 아니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하락했었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부양책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세 우려 및 소매 판매 지표 부진 등이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예상치였던 0.1% 감소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이 가시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또한 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는 전월 확정치보다 하락했고 또 전망치보다 저조했습니다.
유럽에서의 봉쇄 조치가 강화되는 움직임, 그리고 화이자가 유럽 지역에 제공하는 백신 물량을 당분간 계획보다 줄일 것이라고 발표한 것 등도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종목들 흐름을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여기 제가 10분 아침 시황에 보여드리려고 정말 많은 종목, 주요 기업들 체크하는데 여기서만 보더라도 상승한 종목이 뭐 있죠? 페이스북. 지금 딸랑 하나 있습니다. 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 페이스북만 여기서만 보더라도 페이스북만 상승했다. 뭐 애플 1.3% 하락했고요. 테슬라 2.2% 하락했고, 최근 흐름 좋았던 인텔 2.8% 하락했고, 니콜라 최근 흐름 좋았는데 7.3% 하락했죠. 차익 실현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보이고요. 퍼스트솔라 8.9% 하락, 니오가 7.5% 하락. 미국 정부가 금요일 중국 증시 전날 샤오미 등 9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리면서 중국 기업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은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니오, 보잉 2.6% 하락. 엑슨모빌은 유가 하락 및 4.8% 하락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 소식으로 하락폭이 좀 컸고요. 또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엇갈렸죠. 시장 예상을 웃도는 4분기 순이익과 매출을 기록한 JP모건 체이스도 1.79% 하락하긴 했지만 시티그룹과 웰스파고는 매출이 부진하면서 각각 6.9%, 7.8% 하락했습니다. 금융주의 하락폭도 컸다. 종목 흐름 살펴봤고요. 유럽 증시 역시나 모두 하락했습니다. 거의 뭐 1%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봉쇄 확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이미 봉쇄 조치를 3주씩 연장한 가운데 프랑스는 16일부터 보름간 통행금지 시작 시각을 오후 8시에서 8시로 2시간 앞당기기로 했고, 포르투갈은 한 달간 다시 봉쇄에 들어갔고, 또한 스위스도 오는 18일부터 재봉쇄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강화가, 봉쇄 확대 강화가 투심에 부담이 됐습니다. 상해 증시 강보합, 거의 뭐 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미중 갈등 이슈도 있었던 가운데 중국 화신증권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에 대한 경고가 담긴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 투자 심리를 제한시켰습니다. 그래도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보합 마감했고요. 유가는 달러 강세, 중국의 봉쇄 조치 강화 소식 등으로 2.3% 하락했고, 금 가격은 계속되는 달러 강세에 1.2% 하락했습니다. 오늘 중국 4분기 GDP, 4분기 성장률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12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재무부 장관 기자회견이 있고요. 오늘 밤 미국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 이제 미국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수는 다산업 지수입니다. 장중에 1.2%까지 하락했다가 그래도 아랫꼬리 21선 부근에서 저가 매수에 유입된 모습이고요. 이 아랫꼬리는 이때 장대 양봉의 센터, 장대 양봉의 가운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마감했을 때 장중 저점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저점이 그러니까 3612, 한 3600포인트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S&P 500도 21선 에서는 아랫꼬리 저가 매수세 확인된 모습이고, 나스닥도 21선 에서의 하방 경직성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 21선 부근이 지난 이때 이제 장대 양봉의 시가 부근, 시가보다 좀 높은 지수기도 한데 21선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하죠. 종가상 5일선 살짝 이탈한 모습입니다. 물론 하락폭 컸지만 최근에 흐름이 워낙 좋았어서. 그쵸? 금일 및 이번 주 국내 증시 포인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는 우선 20일에 현지 시간이죠.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양책의 의회 통과 여부는 주시해야겠죠. 이게 빨리 돼야 좋을 텐데, 그쵸? 왜냐하면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에서 실물 경기가 다시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음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부양책의 빠른 실행이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한편 지난주 파월 연준의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통화 완화 기조가 확인되었고,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이 공개가 된 것이 이미 선반영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또한 그리고 어닝 시즌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번 주부터 많은 기업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시장은 종목별 이슈에 의해서 등락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이번 주 미국에서는 여러 주택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 밤 미국이 휴장의 관계로 여러 지표가 발표되는 중국의 증시 분위기가 오늘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일정에서도 살펴봤지만 오늘 중국에서 여러 지표 중에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죠. 컨센서스는 지금 6.2% 성장했다고 보고 있는데, 조금 더 높게 봐서 6.5%까지 성장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있습니다. 중요할 거고요. 또 그동안 회복의 중심에 있었던 부동산, 인프라 투자의 수치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 증시 휴장이니까 중국 증시 분위기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21일 목요일에는 1일부터 20일까지의 국내 수출 데이터 발표될 텐데 역시 중요하겠죠. 그리고 유럽에서 봉쇄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역시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었는데 다중 이용시설의 조건부 영업이 허용되는 등 운영이 완화되죠.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도 다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